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정권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정말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이 전시작전 통제권 뭐 잘 안 되고 이래서 뭐 마음이 급한지 정말 해도 너무한 그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알아서 그냥 떠나가도록, 더러워서 못 있겠다 라고 해서 떠나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인지 정말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급기야는 중국에게, 중국 총독에게 동맹국을 하는 이런 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가 We don't go together를 적었습니다. 물론 직접 적진 않았지만 그 맥락을 보면 우리 같이 안 간다니더라고. 그거 아닙니까? 이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이 말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같이 갑시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항상 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관들 반드시 그 한국 관련한 이 행사하고 나면 같이 갑시다. 한국어로 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리고 역시 또 우리 한국군 장성들은 We go together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이렇게 해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완전히 이 한미연합사의 구호가 된 게 같이 갑시다인데,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가 Don't, 우리 같이 안 간다 라는 취지의 매일경제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함지민이라는 분인데,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정책보좌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뭐 국방부나 육군본부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민주당, 이 정권에서, 정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명씩 지금 또 두 명씩 배치가 돼가지고 장관을 보좌하고, 말은 보좌지만 또 어떤 면에서 또 컨트롤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하죠. 또 육군참모총장도 보좌하고 어떤 면에서 또 감시도 하고, 이런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런 사람인가 하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랍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 그야말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민주당 통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일경제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매일경제신문 중앙일간지 아닙니까? 조중동, 매일경제 4대 일간지 중에 하나죠. 여기에 독자 기고를 할 정도면은, 이거 여러분들 혹시 신문사에 칼럼 기고문 보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00번 보내도 100번 안 됐을 겁니다. 왜냐? 당연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독자 발언단에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 부분 미리 조율해서 하는 겁니다. 또는 정말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매일경제 논서실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언제쯤 이 칼럼이 나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매일경제 이 논설실하고 이 상당한 어떤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저는 한미연합사의 공보실에서 작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지민이라고 하는 한국인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보좌관이 칼럼을 적었어요. 충격적인 칼럼입니다. 북한이 적화 통일을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워 재차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과 6.25 전쟁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토대로 안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 볼 때 근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연합사 창설 전에도 북한의 남침은 물론 전쟁을 촉발할 만한 도발을 억제해온 요소는 한미동맹이었다는 점과 작금의 북핵 위협 대응과 비핵화 노력, 또한 외교력, 정보력, 군사력, 경제력 등 한미동맹의 포괄적 힘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사성장군이 유사시에 한미연합군을 작전 통제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적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뭐라고 하냐. 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전작권을 미군이 가지고 한미연합사 체제로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하는 이유는 북한이 남침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실행할 것 같고, 그리고 남침을 했을 때 북한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전작권을 하고 있는데, 야, 대한민국 정부 니들 그거 아니라며, 북한 지금 남침 의지 없다며, 그리고 실행도 안 할 거라며, 그리고
해도 니들이 이긴다며 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럴 것 같으면은 이제는 한미연합 방위체제 고수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그냥 니들 알아서 대한민국 알아서 지휘하고 또 미군 알아서 우리끼리 지휘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차라리 한국군 사성장군의 지휘를 미군이 받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미군 사성장군과 미군 부대, 미국의 항공모함, 그리고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이 핵무기가 한국군 사성장군의 지휘를 받는 거 사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이게 말이 되냐. 완전 소설이지. 판타지 소설 아니냐. 이것보다는 차라리 니들 알아서 우리 따로 알아서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전작권 그렇게 전환하고 싶으면 끝내자.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주는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마지막 협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로 전쟁을 했던 게 바로 월남전이었죠. 월남전.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통제권이 월남 따로 그리고 이제 미군 따로 한국 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연합방위체제가 안 되는데. 연합방위체제 안 되니까 지원받은 물자 전부 베트콩으로 그 다음날 가면 다 가 있고 월명으로 다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작전 통제권을 같이 수행하지 않는 군대는 유기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력이 좋아도. 그냥 뭐 그래도 한국군에게 미군이 지휘받는 거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니들 북한이 침략 안 한다며?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미연합사에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이거 자기 알아서 적은 거냐 하니까 정말로 자기 알아서 적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이 칼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고 그래 뭐 이거는 개인 생각이니까 하든지 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의지가 이 칼럼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게 더 이상 하면은 우리 완전히 바꾼다. 진짜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봐. 내가 신의균의 국방TV를 통해서 해설해 줄게.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안 가려는 미국 그리고 주한미군 것이 곧 결정된다 라고 시사가 되고 있죠. 프레시안 아주 이제 좌파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좋아가지고 여기는 너무 신나서 보도를 합니다. 최근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라는 문구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세종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의 포럼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어떻게 주둔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머지않아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역시 최우선 순위는 국가방어 전략의 이행이며 우리는 모든 병력을 최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모든 정구, 시어터 내 모든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프레시안이 보도했어요. 신나서 야 드디어 미국 나가겠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죠. 자, 미국 정부 당국자들 일정 부분 조정 있을 수 있다 라고 시사했고요. 그리고 이 세종연구소하고 헤리티지 재단 여기에 미 국무부의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의 북미 담당 국장이 우리 쿼드 안 한다 라고 공식 선언한 바로 그 포럼에서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 어떻게 지금 주둔시킬지 고민하고 있다. 머지않아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야.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바꿀 건가?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계속 최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국가 방어 전략이지 대한민국 안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미 육군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육군 병력을 재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태평양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미 육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입니다. 그걸 재조정하겠다는 말은 대한민국에 있는 육군 빼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정부 내 사령부를 최적화 검토, 이거 뭘 의미하냐? 자, 여기에 모든 정부 내 사령부에 대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다 라는 말의 원문이 이겁니다.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에는요
아래 8군 사령부가 있고 주한미 해군 사령부가 있고 주한미 해병대 사령부가 있고 주한미 특수전 사령부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공군 사령부가 있죠. 그리고 8군 사령부라는 이 군단급 부대 아래에는 군단은 전혀 없고요. 그냥 2사단 사령부가 있습니다. 2사단 사령부 아래에는 사단은 없고요. 그냥 사단 지휘부만 있고 나머지 전투부대는 원래 3개 여단이 있어야 되는데 1개 여단씩 지금 순환 배치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는 2사단 사령부의 이 지휘요원들, 그리고 501 전보여단, 그리고 35 방공여단, 65 의무여단, 그리고 1 통신여단, 그리고 19 원정 전투지원사령부,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부대들이, 그러니까 501 정보여단부터 35 방공여단, 65 의무사령부, 모든 것들이 2사단의 전투를 위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501 정보여단에 지금 미 공군으로부터 지원받아서 U2 정찰기, 그리고 RC-12X 가드레일, 크레이지 호크, 이런 것들을 매일 띄워서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감청 다 하고 들여다보고 위성으로 다 보고 그 모든 걸 분석해서 북한이 언제 우리를 때릴 건가 항상 그걸 지켜보고 있죠. 그거 왜 하냐? 8군 사령부가 여기 있으니까 군단급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여단급 정보부대가 와서 정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군단급 부대가 필요 없으면 여기에 여단급 정보부대가 필요합니까? 미국의 힘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금 서비스 받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501 정보여단에서 나오는데 이게 여기 있을 명분이 사라져요. 8군이 없어지면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35 방공여단, 저는 이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사드가 있으니까. 미 공군 7공군을 지켜야 되니까. 왜냐? 지금 있는 이 군산기지, 오산기지, 여기는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따로따로 전쟁하자라고 했으니까 뭐 북한은 우리 관심 없고 이제 중국이야. 그러니까 이걸 굳이 여기 내 건데, 내 기지인데 뺄 이유가 없죠.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공여단 남아있고 65 의무여단 있을 이유가 없죠. 의무여단이라는 얼마나 큰 부대입니까? 대규모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야전병원을 지어서 그게 뭐 의무병상 확 만들어서 이제 전 사상자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큰 전쟁을 대비하고 있으면 여기 의무여단이 주둔을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지휘부지만. 그리고 통신여단, 전쟁하려면 통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통신여단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사전 배치전단을 비롯해서 미 본토에서 들어온 모든 병력, 이 모든 것들을 전방으로 추진하고 배분하고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19 원정 지원사령부가 경북 7곡 외관에 있죠. 이런 것들 저는 다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한미 해군사령부 철수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 지금도 춘장 한 명 있어서 전쟁하면은 미군 항공모함하고 들어오면 이걸 이제 한국 해군하고 엮어주는,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휴식하고 뭐 하는 어떤 제반 여건을 보장해주는 그 용도로 지금 춘장 한 명 와 있는데 필요 없죠. 미 해병대 사령부, 주한미 해병대 사령부 필요 없죠. 이제는 항상 한미연합 해병훈련을 계속 대규모 소규모 해왔는데 안 하니까 주한미 특수전 사령부 있었습니다. 연합특전, 연특사 만들어서.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특수전 사령부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장군들 막 나눌 이유가 없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 공군 사령부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8군 사령부 나가고 2사단 나가고, 그러면서 2사단 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 다 나가버리는 것이죠. 지상군이 있을 이유가 없죠. 왜? 미국이 이제 한국하고 같이 전쟁 안 하겠다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상대는 이제 중국인데, 그러면서 여기는 뭐 굳이 우리가 완전히 철수할 이유는 없으니까 중국을 혹시나 때리기 위해서 가장 전초기지 굳이 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에 일부 상징적으로는 놔둔다. 그렇게 해서 대중 전초 전력화될 주한미군 미래는 뭐냐? 사드입니다. 사드. 사드를 가지고, 사드가 이제 C2BMC 스파이럴 8.4 돼서 전 동북아에 있는 모든 이 미사일 방어 자산들이 다 네트워크화 됐죠. 그래서 사드의 TPY-2 레이더에서 탐지한 것을 해상에 있는 이지스함의 SM-3를 가지고 요격하고, 왜? 이지스 레이더보다 사드 레이더가 더 좋은 거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이 구형 사드 같은 경우는 전방 배치 모드, 뭐 터미널 모드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중국 바라보다가 북한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다 그냥 같이 합니다. 이 스파이럴 8.4 버전에 와서는. 그러니까 여기 갖다 놓으면 중국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드를 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미 공군, 군산기지, 오산기지, 그리고 평택의 주한미군 사령부를 뺄 이유가 없으니까 이 미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드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이더는 성주에 놔두고 지금 스파이럴 8.4에 와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원격 조정 네트워크 하니까 평택에 발사대 한 2개, 군산에 발사대 한 2개, 오산에 발사대 한 2개 이렇게만 놔둬서 주한미군만 지킨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지키는 거 이제 관심 없다. 그리고 롱레인지 스트레이트 캐논, 이 장거리 전략포, 이거 사거리 1600km짜리. 이거 지금 이사단에 있는 200식 화력계단, 여기 MLRS 있는데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바꾸는 거예요. 자기네들 전력 바꾸는 거니까 우리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야, 이번에 MLRS 대신 장거리 전략포병 이거 갖다 놨어. 사거리 1600km. 이거 누구 때리려고 하겠습니까? 베이징 때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중국 전초기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북한. 니들이 안 한다며 북한은. 자,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변화 감지한 한국 고위층.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셀프 협박합니다. 누구냐? 바로 문정인이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문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10월 27일 날 동아시아 재단하고 애틀란틱 카운슬, 미국이죠. 여기하고 화상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에서 미국 사람들, 미국의 유력자들이 보는 데서 이런 무지막지한 말폭탄을 쏟아냅니다. 대통령 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 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이것은 한국에게 실존적인 딜레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남중국해의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에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카디즈는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나? 우리가 반중 군사 동맹에 참여하면 북부 3자 동맹, 즉 북중러가 되겠죠. 동맹 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석유를 포함해 무기를 다시 지원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신문 방송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나라에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둥펑 미사일 겨냥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겨냥하고 있죠. 카디즈는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 카디즈 안 들어옵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죠. 서해에서 지금 실탄 발사 훈련 마구마구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나 있겠냐? 어디 감히 미국 따위가 중국에게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되냐? 이 말을 미국인들 보는 앞에서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석유를 포함해 무기를 다시 지원하게 될 것이고, 아니 이번 열병식 안 봤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무기를 그리고 무기의 자산들을 지원해서 북한군을 완전히 중국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안 봤습니까? 그거 중국하고 커넥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상황을 모르냐? 자, 문정희 씨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둥펑 미사일, 중국이 3개 여단을 공식적으로 배치해놓고 1개 여단이 더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822여단, 810여단, 그리고 816여단 3개의 탄도탄 미사일 여단들을 배치를 해놓고 이 여단 하나에 9개 대대씩이 있습니다. 9개 대대. 자, 이 9개 대대 풀 편제로 했을 때 탄도미사일이 216기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1개 여단에 최대 500발의 여유탄 포함해서 500발의 탄도미사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15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있고 미사일 발사대는 216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 겁니다. 최대.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건 뭐 일본하고도 관계없이 오직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최대 216발의 탄도미사일이 중국으로부터 서쪽에서 북쪽에서 마구마구 날아오는 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공격하려고 만들어 놓은 군사력이에요. 이게 지금 뭐 겨냥하고, 그럼 겨냥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그리고 카디즈를 침범한다고 하는데 카디즈 침범 2016년에 중국이 카디즈 40회 침범했습니다. 17년에 60회. 그런데 2018년에 200회, 2019년에 150회 침범했어요. 이거 우리 정부는 아주 축소 발표를 했죠, 속에서. 자, 그런데 왜 동맹관계가 좋던 2016년, 17년에는 이렇게 적게 침범했을까요? 동맹관계가 좋으니까 우리가 저기 들어갔을 때 미국이 그냥 막아버릴 거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 뭐 완전히 그냥 뭐 사이가 이렇네.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동맹관계가 안 좋아진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200회, 150회. 이게 지금 카디드 침범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해상 침범, 서해 도발을 넘어서 이제 동해까지 들어옵니다. 2018년 10월 이후에 매월 동해에 자기네들이 뭐가 있다고 지금 들어옵니까? 중국 군함들이 매월. 이걸 문정인 씨 몰라요? 이런 상황에 여당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더군다나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국인 중국 대사관에 가서 한미동맹 구호 같이 갑시다를 외쳤습니다. 중국에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미동맹의 핵심이라고 했던 사람이 중국에게 같이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동맹의 상징인 구호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명동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주최로 열린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했고,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건배사로 제가 같이를 하면 여러분들은 갑시다를 외쳐주세요 라고 하며 싱하이밍과 같이 갑시다를 외치며 건배를 했다는 겁니다. 본지는 김 의원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지금 싱하이밍 이 사람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조선 총독 같은 행세를 하고 있죠. 명동 탐방한다고 가니까 옆에 중구청 민주당 출신의 중구청장 옆에서 그냥 똘마니처럼 다니고 있고 완전히 총독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SK 회장 들어와봐. 이런 식으로 그 싱하이밍에게 미국과 우리가 하는 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한 이 사람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고, 이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군인 중에 하나다. 왜? 미국과의 동맹을 참 잘 조절하고 이 외교부 이런 곳에서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 미국 관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우리 한국의 이 외교 관계를 가장 잘 이렇게 전달해서 한미 관계를 잘 조절해 준 사람이 바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다 라고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해리 해리스 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미국인 중에서 사실은 이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그 구호 한미동맹의 상징인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를 중국에게 가서 했습니다. 민주당 배치 다니까 모든 것이 그냥 중국으로 눈이 쏠리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더 어떻게 이 정권 끝나기 전에 장관이라도 한번 해볼는지, 아니면은 정권을 연착륙시켜서 다음 정권에서 장관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이건 아니죠.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옷벗을 각오를 하고 말이 나온 무장형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공격 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군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요, 예전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누군지 아시죠?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갈아탔네요. 그런데 동맹까지 갈아타려고 하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